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의 공천 발표가 있었는데 인천 연수갑에는 송영길 전 대표를, 인천 계양을에는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을 전략 공천했는데 솔직히 이런 공천 그 상황들을 만든 것은 정청래 대표가 일부 빠르게 잘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청래 대표 계속 칭찬하고 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빨리 정리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사실 아직 의원직 내려놓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27일인가요? 29일이죠. 29일 날 일괄 사퇴하면 사실은 보궐선거 완전히 구도가 정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까지 와서 싹 정리하는 모습들을 보인 거는 너무 잘한다. 그리고 제가 예상했던 거하고 크게 벗어나지도 않아요. 저는 김남준 대변인, 김남준 전 대변인을 계양에 그대로 둬야 한다고 생각했고 계속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맞아요. 구도상으로 김남준 대변인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김남준 전 대변인 입장으로는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명픽이란 얘기 들어도 어쩔 수 없고요.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이라고 불려도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뭐 뜻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겠으나 김남준 전 대변인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왔던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럼요. 그 기록인데요, 뭐. 예. 이재명 전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가서 정치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양으로 간 건 적절했다고 보고요. 송영길 전 대표를 뭐 하남으로 가니 뭐 인천으로 가니 심지어 광산 얘기도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렇게 막 돌리기보다는 김남준 전 대변인 정리하면서 그 원래 지역은 송영길 전 대표 지역이었기 때문에 두 명을 동시에 같이 정리하면서 송 전 대표를 인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천시장도 하게 됐던 인물이니까 연수로 보낸 거는 굉장히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인천 연수갑에 송영길 전 대표를 공천한 부분에 대해서 정무순 변호사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러니까 뭐 정청래 대표를 비판하시는 분들이 왜 늦었냐 아니면은 이거 다른 의원이 그 제시한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결국 우리가 욕할 때 당 대표니까 욕하는 것처럼 당 대표니까 칭찬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교통 정리를 잘했고 많은 문제가 되지 않고 이길 수 있고 모두 구도 예쁘게 짠 거에 대해서는 이번 잘한 거에는 잘한 거라고 얘기를 해야 돼서 인천이랑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정리를 잘하셨다. 그리고 순리대로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송영길 전 대표가요 인천 사람이잖아요. 인천 사람이란 그렇죠. 인식이 굉장히 강해요. 하남보다는 인천이 본인한테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송 전 대표는 살아 돌아올 필요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남에 넣어서 격전지에다가 확 집어넣은 다음에 만약 떨어지면 어떻게 또? 그건 정말 골치 아프게 되는 거죠. 그게 오히려 저는 나쁜 구도예요. 물론 연수갑도 어려운 지역구이긴 합니다만은. 네. 그래도 연수를 가서 저 인천 사람입니다. 저 인천시장도 했고요.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 어디 멀리 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남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물어볼 거예요? 하남에 가가지고 저 출마했습니다. 그러면 하남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이 뭐라고 물어보겠습니까? 안 그래도 도대체 뭐 하남 그러겠죠. 자네 도대체 뭐 하남 그러겠지. 네. 하남이 웃음남?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 오늘 방송 중에 표정 제라. 저는 민주당에 건의할 게 있습니다. 네. 사실 PK와 TK 박가리가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수십 년 동안 민주당을 찍어왔던 전라남도, 전라북도 거기에 만약에 경제가 굉장히 발전하고 거기에 사람이 살기 좋아지고 좋다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면은 대구나 부산 시민분들 알아서 저는 박갈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 최근에도 전남에 사시는 분들이 진짜 저도 이제 광주를 갔다 왔지만 제발 유능한 사람을 공천을 줘라. 왜 이렇게 무능한 사람들 무조건 뽑아준다고 아무나 이렇게 무능한 사람들 줘서 그 지역이 오히려 굉장히 유령 도시처럼 좀 낙후되어 있는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미 잡은 토끼라고 이번에 공천도 솔직히 좀 마음에 들진 않은데 어떻게 해야 마음에 들겠어요? 아니 좀 새로운 이렇게 사람이 와가지고 광주의 어떤 그런 발전을 얘기해야지 전라도에 발전을 위해서. 거기 토호 세력이라고 할까요? 막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전에 보고 또 보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싫다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라도 분들도 잘못한 거야. 약간 보수랑 진보를 돌아가면서 찍어야지 여길 더 신경 쓸 텐데 지금 봐봐요. 뭐 평택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데는 더 신경 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것도 이제 잘못이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좀 그런데 좀 유능한 인사를
대표를 공천해줬으면 좋겠다. 정말 탁월하게 맞는 말 같고. 그런데 그러면은 송영길 전 대표가 그만 유능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닌 거죠? 에헤이 또 이상하게 송영길 가시네. 대표님은 인천이잖아요. 저는 지금 전라도 지역에 공천을 오늘의 송영길. 저는 송영길 대표님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남자답고. 방산에 내려보냈으면은 더 반감이 생겼을 수 있어요. 전 그거 걱정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민영배 의원 자리가 비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가는 건데요. 송 전 대표를 갑자기 원래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호남으로 넣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거물급 인사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거는 호남민들 자존심을 긁는 일이 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광주를 안 간 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이 자리에서 봐요. 하원기 소장이 얘기하기도 했었는데 조금 호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 신인들이나 이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들 기회의 등용문으로. 네, 기회의 등용문으로 조금 그쪽으로 이제 신인들이나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하정우 AI 수석 같은 분들이 사실은 좀 더 당선 안정권이 호남 쪽으로 보내서 그 지역을 조직을 만들거나 이런 거에 신경 쓰기보다는 입법이나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좀 격정지는 호남에서 이미 성장해서 거기에서 정치인으로 입지를 다진 분들이 격전지 수도권 하남이나 아니면은 부산이나 이런 데로 다시 나아가서 제가 거물이 되어서 왔다. 내 입김으로 이 도시를 발전시키는데 해보겠다. 물론 뿌리가 좀 였겠지만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조금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해봅니다. 아니 그리고 사실은 송영길 전 대표 오늘 이제 인천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민주당이 이제 열었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정청래 대표도 이렇게 필승 카드라고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 후보인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응원의 말씀을 전했는데 저는 송영길 전 대표의 워딩을 보면서 이분은 진짜 프로페셔널하다라고 느꼈던 게 네.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이제 후보 확정이 어제 됐잖아요. 네네. 제일 먼저 통화한 게 박남춘과도 통화했고 박남춘이라는 사람은 그렇죠. 연수갑에 유력하게 거론되는 후보였거든요. 맞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네. 본인 자체가 이제 전략 공천으로 오게 되다 보니까 출마의 기회를 잃어버린 박남춘하고 통화를 했다라는 거고. 그다음 또 누굴 통화했냐? 정일영하고 통화했다고 했는데 이분이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 연수갑에 우리 송영길 전 대표가 나오신 거고 옆 지역구인 인천 연수에 있는 의원과 통화를 한 거예요. 그 얘기는 어떤 거냐면은 기본적으로 선거를 치르는데 가장 중요한 게 협력이기 때문에 협력 의사를 전달하면서 같이 잘 치러보자 이런 얘기를 또 한 거고 더 재미있는 부분은 지금 송영길의 대항마로 국민의힘에 거론되고 있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황우여 전 황우여. 대표가 거론되고 있는데 황우여하고도 통화를 했더니 황우여가 전폭 환영 의사를 밝히더라. 연수 온 거 환영한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게 이제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그렇지. 그러니까 출마 선언을 구청에 가고 전입 신고라는 사람이랑 어. 차이가 나는 이제 주변에 있는 자당 의원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제 인사를 하면서 사실 조직이나 네. 여러 부분에서 동원에 대해서 좀 도움을 받고 상대방에게도 예의를 차리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사실 중진 의원 아니면 어른들의 모습인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고품격인 정치의 행보를 야, 보여줬다. 말 그 말 좋다. 짬바.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남다르다. 네. 송영길 전 대표는 그런 맞아요. 생각이 거듭 듭니다. 아, 네. 맞아요. 근데 오당팔씨께서는 왜 나오시는지 모르겠네. 이번에도 또 나오면 거기서 좋은 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 또 나오시나? 누가 나와요? 황우여. 황우여 아. 전 대표. 네, 이렇게 저는 검열이 되고 정계를 있다고 하니까. 떠나신 줄 알았더니 가끔씩 비대위원장으로 호출되고 뭐 이렇게 하시다가 이번에 또 지역을 원래 연수분이시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연수 지역구 원래 그 연수 갑 지역구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가가지고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좋긴 한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좀 새로운 신인들한테 좀 이렇게 그러니까요. 예, 기회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쪽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 후보님께서 소속돼 있는 로펌이 국민의힘 그 가처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수임을 해서 네. 맞아요. 네, 세팅이 잘 돼 있다고 합니다. 아니 가처분 많을 거니까 좀 이렇게 챙겨보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한데 네. 이선아님이 저는 정치공학 따위는 몰라요. 오직 이재명의 안정된 국정 운영을 바랍니다. 남의 집 배려하라 마라 하지 마세요 하시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너무나 감사드리다는 말씀드리고